네, 투자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진짜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복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도 소개해 봤지만 TV로는 한 달 만에 뵙지만 유튜브는 제가 미국 가서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올해 장세를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한다면 작년의 장세는 만약에 주가가 빠져도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장세.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으아거리죠. 근데도 으아거리는데도 계속 떨어지니까 으아거리고 떨어진 장세였다면 올해의 장세는 다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아자가 나올 땡지 정도면 발이 밑바닥에 닿는 저층 아파트에서 움직인다는 걸 참 여러 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금세 잊어먹고 기억도 나지 않고 활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서 중요한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2023년도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세 개의 바닥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건데 도대체 이 세 개의 바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회는 똑같이 오지만 그 기회를 노리고 제대로 하는 것은 내가 역시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닥점을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월가에서 대다수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니까 역시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기는 너무나 빠르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제로원파를 했던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올해 2023년도에는 또 한 번 여러분들은 제로원파일의 변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제로원파일의 변신, 요거는 또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이 시간은 빅픽처의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시 반에는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2022년도 작년장에는 참 여러분께 중부보다 나쁩니다. 아니면 연초에 깡통 나옵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TV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도. 야, 이거 주가가 반등은 주긴 주는데 이거 아직까지는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항상 조언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네, 좋은 거부터 얘기할까요? 그렇죠. 안 좋은 거부터 얘기할까요? 네, 그게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일반 투자자들의 그 생활을 워낙 많이 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저도 주식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장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폭락을 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폭락을 하는 장인데 한참 TV에서 지금 여기가 역사적 바닥이다 뭐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주 까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함부로 투자자분들한테 심한 것만 하지 마라.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그걸 다 기억해요. 특히 아마 이 방송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저희 국희님이라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반장님이 계신데 아마 이런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막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장에도 이걸 하면서도 진짜 참 가슴이 먹먹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를 드디어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에 기억나시죠? 6월이었습니다. 6월에 무슨 캔들 나왔었죠? 녹색 캔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지표가 될 거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100이라고 하지 않고 99.99라고 그러는데 99.99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얘는 어차피 S&P 기준으로 500 기준으로 보면 4,100선부터 4,300선대 라인에는 막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올해는 파월의 저는 변심을 기대한다. 제롬 파웰.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인 조건. 여기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의 장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녹색 캔들 그면서 매수를 잡아드렸잖아요. 여기서 잡아드린 다음에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추세가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했을 때 얘는
많이 빠져서 뜨는 건 맞는데 추세가 돌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표현했죠. 제가 닥터듬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장은 제가 살 땐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버블이 있고 항상 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역버블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주가란 펀더멘탈이 아니거든요. 주가는 펀더멘탈 플러스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더 많이 가고 내려갈 땐 더 많이 내려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 6월 달에 드디어 바닥 존에 온 건 맞지만 바닥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장은 어떨까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올인 조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잡은 상태 속에서 여기 영마틴이에요. 때려야 됩니다.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샀을 때 올라갈 때 2,500이 꼭지예요. 때려야 됩니다. 이게 때려야 됩니다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올인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 2020년 3월 달에 바닥 찍으면서 올라갈 때 제가 이런 멘트 한 적이 있습니다. 2years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전략은 간단했어요. 배당 받으시죠 였었어요. 그 무슨 얘기죠?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져가는 장입니다. 그게 바로 올인장인데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 장은 첫 단추를 일단 잘 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첫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1월 7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여러분들 올해 장세는 달라요. 딱 그때의 그래프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 딱 1월 들어서 세 번째 날이었어요. 보통 월 초에 주가가 빠질 때 밑으로 갈 때 음봉 하나 때리고 음봉 두 개 때리고 음봉 세 개 때리면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흑산병 정도를 줘버리면은 여기도 있는데 바로 코앞에 있네. 12월 달에 이렇게 흑산병 정도를 줘버리면 그달 발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장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딱 1월 달 들어서 3거래일째 이게 다행히 음봉이 안 나오고 딱 이렇게 양봉을 주면서 이게 기준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기준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항상 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방송할 때는 고맙게도 한 개가 나온 게 아니라 장땅모 한 개가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조정 떴다가 두 번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투인 캔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때 그 달의 장세는 아니면 그것이 어떤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폭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2주 연속해서 추천을 나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 그래프를 보면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의 모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장대목 났을 때 한 번 추천하고 그 다음에 약간 겼다가 제가 방송하는 날 두 번째 또 장딱 나와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릴 때의 모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트윈 캔들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방향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꾸로 주가가 이거랑 반대되는 모습. 위에서부터 주가가 장대 한 봉을 때려버리고 들었다가 또다시 장대 한 봉을 때려버리면 주가가 밑으로 가는데 언제였냐면 바로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나스닥에서 요번이 났기 때문에 SQQQ를 잡아드렸습니다. SQQ가 수익률이 얼마 이상 나왔냐면 100% 사이 넘어갔습니다. 요거 가장 간단한 꿀팁입니다. 우리가 수급 그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뭐 살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모든 것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 수급이 깨져 있니 수급이 살아있니를 볼 때는 이것만큼 확률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딱 1월 달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타이틀 이렇게 갔었을 겁니다. 2023년도 장세는 2022년과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 왜? 1월 달에 이 주가가 월초 대비 주가가 방향을 위로 잡았다라는 얘기는 얘는 1월 달에 주가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왜 굉장히 중요한 1월 달에 주가를 지나갔냐면은 1월 달에 주가는 월봉의 시초가이기도 하지만 올해 2023년도에 연봉의 시초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번 작년 보시죠. 작년 1월 달에는 연초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됐죠? 밑으로 내려갔었죠. 이때 흑산병 나오고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작년의 장을 완전히 망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의 장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만 연봉 보지 말고 주식 투자할 때도 연봉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같이 보여줬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연봉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이게 연초 주가 대비 밑으로 갔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라고 그럴 때 그 주도주의 성격은 월 초에 장대양봉을 주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런 굉장히 세력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미 전달까지 뭐 윈도우들이 쓰다 보다 다 끝낸 매니저들 입장을 보면 요번 달에 내가 수익률 게임 하려면 지난달까지는 좋았어도 요번 달에 수익률 게임이 안 되는 거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새로이 수익률 게임을 담았을 때 그 종목은 반드시 장대 항목이거나 적산명을 주거든요. 그것이 그달의 주도주군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확대하십시오. 얘가 일봉이 장대여서 월간 단위 주도주라면 이게 연간 단위,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단위 얘가 주도주 종목이고 전체 시장을 분석한다면 월봉이 장대 항봉이어야 얘가 심차게 뻗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봉이었으면 이 달이 약세 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이니까 이게 하락하는 한 해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 중간중간 마당에 중국보다 나쁩니다 했던 부분이고 1월 달에는 깡통을 합니다라고 했던 그 근거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었죠. 많이 온 거는 해로운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 시장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0년 사이에 본 소견으로는 무조건 장투만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투까지 기다리는 그 동안에 여러분들은 담보보증이 나오고 전부 다 주식을 뺏겨버립니다.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제일 가능하게 흘러왔던 것이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괜찮죠. 중국은 모멘텀 투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널뛰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맞으면 제법 먹을 게 많은데 얘를 계속 보면 맨날 본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무조건 되고 장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장은 변곡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꺾어질 때 한번 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잡아주는 약간의 사이클 장세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드리면서 뭐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본 갖고 쭉 보십시오. 얘를 계속 장투만 했으면 과연 여름 먹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타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2020년대에 바닥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투이얼스를 몰고 갑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파동까지는 배당받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는데 뭔가 위에서부터 꺾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매도를 때려주자면 오히려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찢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라는 쪽입니다. 게으르면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 장세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장세는 자 현재까지 모습을 보십시오. 좋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타이틀에 올해 올인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일단 스타트는 좋았는데 첫 단추는 제대로 꼈는데 아직 얘는 두 가지 조건이 부족합니다. 뭐 꼭 오늘 뭐 미국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저희 수강생하고 했던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조건이 두 가지가 부족할까? 어쨌든 얘는 스타트는 상당히 좋게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이렇게 시작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PR이나 이게 다시 또 평균 PR을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장도 한번 보시죠. 미국 장도 보시면은 얘가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1월 달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1월 달에 주가 빠질 때 여기는 음봉으로 빠졌죠. 이렇게요. 여기 줄 두 개 거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로우 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가가 꺾을 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낮아지거든요. 그럼 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양봉을 줄 때 이 밑에서부터 이 양봉을 줄 때 이게 엉덩이가 밑으로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으로 엉덩이가 높아지죠. 이걸 하이 캔디라고 하고 시세가 변곡을 줄 때 나타나는 가장 가성비 높은 기법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높아지는 하이 캔들이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오늘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약간 그 분위기는 꺾였지만 전체 월가에 흐르는 분위기는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보시죠. 뭘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월가가 전망하는 그러니까 내년 말이니까 이제는 올해겠죠. 올해 말 미 기준금리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야 이게 어쩌면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려 금리를 동결할 거다 분위기가 17.3%였는데 오늘 고용이 너무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3월 달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계속해서 지표가 나올 텐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는 인플레이션은 고점이 작년 6월 달에 찍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고용은 쉽게 꺾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작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는 억지로 뭘 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흘러가는 방향은 흘러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월가에서 분석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미국 금리는 어쨌든 패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 바로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패드가 정책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죠?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와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바로 이머전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영국에서 트러스 악재가 났을 때 오히려 트러스 악재가 호재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 악재가 오히려 제로팔로 가기 전에 중간에 누굴 거쳤습니까? 제니 옐런을 통해서 바이 100이라는 것이 이게 나왔고 이게 그러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국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연준은 얼마든지 원래 그들이 목표라고 있는 고용과 물가가 아니어도 이들은 언제든지 이머전시 상태에 있을 때는 지난번에 영란을 했던 대로 긴축을 하면서도 돈을 푸는구나 라는 얘기를 여러 개 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는 미국은 이머전시 상태를 지나서 원래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CPI가 이미 꼭지를 쳤다는 겁니다. 이미 9.1 이게 6월 달이었었죠. 이때는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 여기는 음포선을 때려줬고요. 아주 많이 쓰인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성실하다면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바닥을 찍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찍었을 때 빅스 지수 한번 가서 보십시오. 빅스는 빅스 지수는 빅스 Y가 하고 빅스 M이 있는데 제대로 빨리 반영되는 게 빅스 Y입니다. 이 빅스 Y를 가서 보시면 유가가 꼭지를 찍었을 때와 정확하게 음포선을 때려줍니다. 즉 양봉을 잡아먹는 강한 장대봉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압도적인 걸 나오고 있죠. 이때는 제가 한참 여러분께는 결국은 세력들이 유가에서 헤쳐드시고 나간 현상입니다라고까지 격한 반응을 보면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 약간 투박한 말씀을 썼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오가가 기억나시죠? 오가가 다음에 이시가가. 근데 이시가가에서 장대 연봉이죠. 이럴 땐 거의 주가가 꺾어질 확률이 51%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작년 1월 달에 미 나스닥 지수가 꼭지 치면서 폭락할 때 첫 번째 스타트가 20선 쌍봉에서 장대 보면 이거를 R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라인들이 거기서 한번 해먹고 메뚜기 때처럼 쫙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20쌍봉의 장대문이 나면 얘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저점 붕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게 쌍봉을 주면서 얘가 저점이 붕괴가 되면 얘보다 큰 거는 반드시 가격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가 5일선이면 20선이 여기처럼 20선이면 60선이 이렇게 가격 조정하면서 봉적긴 하락 궤도를 주게 되죠. 그래서 얘는 M파동 실패형에서 두드맞고 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면 분명히 얘는 꺾어진 거죠. 이때 썼던 기법들이 중간값 법칙. 이 유가의 레인지에서 이 범위를 정해서 중간값이 나타지기 때문에 저한테 오직 딱 하나만 주고 김종철 당신이 이 물가의 꼭지를 맞춰봐 그런다면 저는 서슴없이 유가를 선택한다 그랬죠. Why? 왜 그럴까요? 렌트비도 있고 뭐 최근처럼 고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 쓰는 거냐면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신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때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값이 내려가야 물가가 잡혔다고 얘기할 거고요. 지금 방에서 보는 주부님들한테 물가 어때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세게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유가가 꺾었기 때문에 얘가 9.1에서 6.5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물가는 잡힌 거죠. 다만 아쉽게도 굿즈,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잡혔는데 최근에 계속 나온 것은 바로 임금이었죠. 바로 서비스 이 물가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고용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긴 나왔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용 비용 지수가 어쨌든 상단에서는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ECI다라고 하는데 이 고용 비용 지수가 상승해서 꺾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물가는 CPI는 꺾어졌는데 고용은 앞으로 타이트할 겁니다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 그 못돼 먹은 IRA, 미국한테는 좋지만 자기들이 화폐 패권도 갖고 있으면서 그럼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다 팔아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화폐 패권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모든 것들 다 살 수 있으면서 물건마저도 거기서 가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다른 나라들의 고용은? 그래서 미국은 쉽게 고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소위 리쇼링 정책. 미국을 빠져나갔던 많은 그 기업체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세제책을 주면서 하니까 그게 고용이 어떻게 나빠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계속 공급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놈의 반이민 정책, 그것 때문에 미국은 고용은 쉽게 꺾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10개 드렸어요. 거기다 또 중요한 거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코로나19를 제대로 충격을 못 이기고 문 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조금을 받고 또 자기가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놀고 먹었을 때 보조금이 쫙쫙쫙 꽂히는 그 금액 때문에 사람들이 구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구태여 일터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작년에 현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얘가 이렇게 거의 예상치에 거의 3배 가깝게 드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 가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뭐 경착륙이 되느냐 연착륙이 되느냐 눈으로 와서 보니 얘들은 경착륙하고는 거리가 멀다. 어마어마하게 공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고요. 그거 한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진짜 우리 뭐 국제선 통과하듯이 그것도 뭐 훨씬 더 많이 걸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밥을 먹는데 옆에 서빙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의자를 다닥다닥 놨는데 거기도 사람이 꽉꽉 차 있고 대기표까지 받아가면서 밖에 서 있는데 얘들이 고용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올해는 저는 이 지표를 믿습니다. 이 지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면 51만 8천 개가 늘었다. 예상은 얼마였는데 18만 7천 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어디냐면 빅테크 기업체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글에서 아니면 아마존에서 어디에서 사람을 잘랐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인력이냐면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내가 일자리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려도 곧바로 다른 데로 취직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상입니다. 졸트보고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모습을 주지만 우리가 보통 금리를 올렸을 때 그 금리를 올린 것이 시장에 반영됐을 때, 경제에 반영될 때는 제일 빨랐을 때 6개월이고요. 아니면 한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작년 3월 달부터 금리 올렸기 때문에 얘들이 고용이 무너지는 신호가 언제부터 나올까 해서 보냐. 아무리 늦어져도 5월, 3월 달, 지금 2월이죠. 그러면 5월, 3월 달 이후에는 고용이 부러지는 그 현상들이 틀림없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첫 단추가 바로 요 지수가 나왔던 것이고 다만 이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꽃샘추위와도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는 것이죠. 물론 누차이겠지만 미국은 쉽게 고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을 왔을 때의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하는 그 분위기와 지금 요번에 갔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가끔가다 눈에 띈다 그럴까요?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들이 일거리 나서 잡을 때는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많았던 돈이 많은데 올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 얘들 통장에도 분명히 잔고가 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자리를 찾지 않았던 이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은 최소한 하반기 이들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은 지금보다도 그렇게 타이트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렸대로 CPI 유가를 보면 분명히 CPI의 그 물가는 분명히 꺾였지만 서비스업의 이 고용은 쉽게 꺾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보십시오. 아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였었죠. 여기가 바로 6월 달이었었죠. 여기입니다. 6월 달. 그죠? 얼마였었어요? 2,332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9월 달이었죠. 얼마였었죠? 2,155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작년 연말에 주가가 빠질 때는 얘는 무조건 2,296 아래만 되면은 우리는 여기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뭐하지만 야 이거는 회사 투자 자금까지도 투여해서 투자하니까 겁먹지 마시오 했던 것이 2,296 언더면 얘는 무조건 과하 매도라고 했거든요. 이 그림 제일 많이 그려드렸죠. 과하 매도였습니다. 녹색 캔들입니다. 이게 2,236이었거든요. 이 세 개의 이 지점이 결국은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정말 블랙스완 같은 것이 나타나서 얘를 깨고 내려가더라도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때의 모습을 딱 보시면 됩니다. 이미 주가는 2019년도에 바닥을 찍으면서 가는 장이었는데 얘가 악재를 터지니까 얘가 후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발했던 얘는 결국 갈 것은 각오할 말면서 투이얼스가 갔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부진하시다면은 2001년도 바로 9월 11일 날 9일 테러 때 주가 흐름을 보십시오.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쌍받아주고 가는 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가는 장이었었어요. 근데 9일 테러가 터지니까 주가 내려갈 때 야 저거 큰일 났구나. 마치 타워링의 영화 한 장면처럼 건물이 무너져내는 걸 보면서 다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는 시기가 늦춰졌을 뿐 결국 주가는 9일 테러가 터졌을때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이 장에서 세계 바닥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네가 결국은 과하 매도가 들어오니까 너는 뜨는구나. 다만 이때 떴던 것은 연준의 이머전시 상황 때문에 떴던 것이지 고용이나 물가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굿즈의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고 다만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은 임금 때문에 다소 늦춰지지만 결국은 올 것은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다 TV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하죠.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요즘 얼마 전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를 살리고 했지만 결국 살릴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갈 것은 가고야 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개의 바닥점이 시사하는 것은 제가 살 때는 상당히 큰 의미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믿는 거. 아까 제롬 파일의 변신이라고 했죠. 지금 제롬 파일은 바로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좌담회 같은 것이 있죠. 과연 제롬 파일이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일에게 신경 쓸 필요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우리는 제롬 파일이 지난 2018년도에 19년도에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 뭡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미국 금리 4번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너 만약 금리 올리면 너 자를 수도 있어 한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이때 주가가 밑으로 훅 내려갔을 때 기억나시죠? 여기 이건 오늘 방송 들으면서 색깔박을 사방이 계신가? 이때 칭찬 되시다 그러는데 2018년도에 신시어 우리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앵커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맨날 오면은 우리 미남자 아들 잘 자라고 있냐라고 그러는데 아주 아들이 인물이 좋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사회자 닮았으면 머리도 굉장히 이걸 다 이렇게 시시어 우리가 아직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였죠. 주가가 밑으로 폭락하면서 내려갈 때 사람도 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땐 뭐였어? 한 척이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 함대가 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점쟁인가요? 아니요. 이미 올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겨울이 가면 봄이 와.
그리고 아무리 핫해도 여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추운 결이 와. 제가 30년 이상 하면서 느낍니다. 항상 제가 주가는, 여러분 장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제가 딱 세 글자만 갖고 버티시면 된다 그랬죠. 뭐? 주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죠. 바로 이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제롬 파웰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은 2015년 12월, 2016년 12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금리를 4번 올리면서 무려 9번이나 금리를 딱 올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웰이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롬 파웰이 너무나 웃기게도 이게 되면서 장이 무너지고 주변적인 여건이 확 내려가니까 얼마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2019년도 2월 달에 딱 나타나서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아, 우리가 참 이런 얘기 어렵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죠?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주가 위치가 떠야 되는 위치였다는 거죠. 과연 누가 강할까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가 강할까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가 강할까요? 결국 이때 시장은 연준을 변화시키고 바로 이때 7월 달부터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왜 랠리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2019년도 7월 달부터 미국은 7월 달부터 하반기니까 금리를 무려 3번이나 내렸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가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가격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했던 때도 바로 이때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연준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경기 지표가 그중에서도 고용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제롬 파웰은 여전히 이번에도 사실 제롬 파웰은 매파다 비비파다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무려 그의 연설 중에서 13번이나 했다고 하죠. 결국 이미 제롬 파웰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롬 파웰이 지난 2018년도, 19년도에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큰 빅처의 그림은 역시 부정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론.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할 지수는 뭐냐? 2296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미 얘는 세 개의 바닥점을 1차, 2차, 3차 지나왔고 또 저희가 운 좋게도 이 세 개 바닥점마다 녹색 캔들의 매수, 불욕전의 매수, 그다음에 배당 나길 때 매수, 세 개 바닥점을 같이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겨진 숙제는 아직까지 이 장을 보고 김 소장 이제 그러면 본격 추세가 돌아섰어? 저의 기준 잣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저는 그거는 닥터둠들과 괴를 같이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닐 때 아니라고 해야 간다 그럴 때 간다는 얘기가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얘는 물질만 하고 있습니다. 입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매수 신호였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꼭 알아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얘는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신호로 바닥을 찍기 때문에 얘가 이게 닥터둠들의 얘기대로 야 이게 아직까지 추세가 아니니까 하지 마. 그런 장치고는 얘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장의 특징을 아십니까? 이 장이 무너져 내려갈 때는 확 빠지고 반등을 옆으로 깁니다. 확 빠지고 옆으로 기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얘가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때 V로 반등을 주니까 제법 먹을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찌 놓치려 하십니까? 하지만 얘는 아직까지 두 개의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바닥점은 자꾸만 찍고 있지만 얘가 봉축 올라가려면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 녹색 그라운드 위에 붉은 악마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의미가 있다. 뭐가? 드디어 하이 캔들을 주고 있다. 처음이다. 이거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하이 캔들 주고 있다. 하이 캔들 줘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드디어 그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다만 이제 오늘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는 서서히 얘가 이제 하이 캔들하고 로우 캔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는 하이 캔들 보이죠. 이게 카카오의 흐름인데요. 이게 주가가 6배를 터뜨렸던 아주 대박 종목이었는데 저희 수강생들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진다. 뭐 그린 꿈입니다. 꺾어질 때 모습 보십시오. 이건 로우 캔들이었죠.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 캔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 장이
여태까지 올라온 거랑은 다르게 약간 주가는 혼조양상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입니다. 여기 1400이온 기억나시죠? 저희가 달러를 사야 돼요. 달러를 사야 돼요 하면서 하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달러 인버스예요 해서 저희 수고 영상하고 달러를 매도 때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얘는 길게 볼 때 수님 얘는 달러는 어딜 향해서 갑니까 할 때 우리나라 달러는 누차겠죠. 1150원이 평균적으로 이 평균값으로 얘를 중심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얘는 하단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여기 가만히 보시죠. 여기 어디냐면 3월 달입니다. 지금 환율의 위치가 3월 달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은 뭐였죠? 바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 환율이 여기였거든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거 뭐냐면 그동안에 버블은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설령 1150원 근처에 가까이 수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도 들어주고 내려가는 호언장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주고 코삭이 이번에 2월 달이 좀 더 우리 아까 사회자 아주 날카로운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뭐냐면 코삭을 안 사다가 외국인들이 코삭을 사주면서 나아지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팡팡팡 빠지면 좋은데 이제 환율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밀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위아래 왔다 갔다 혼조항상을 보면 외국인들 수급도 약간 줬다 뺐다 하는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은 하이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주고 있다. 단 두 가지 숙제가 있다 했죠. 두 가지 숙제는 뭐냐면 항상 장이 움직였을 때 첫 번째는 얘가 롱 쪽에 나와야 됩니다. 아직 얘가 롱은 아니죠. 얘가 내려갈 때 보면 이 하락이 이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 두 개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얘는 아직 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는 이게 롱이 나와야 된다. 아직은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대로 뚫지않는데 얘가 꺾어져 버리면 얘는 계속 데코보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올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뚫고는 롱이 나와야 그 다음에 조정을 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직 롱이 안 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여기처럼 가장 간단한 거 여기처럼 뭐가 나야 되냐면 이 녹색 잔디 위에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뛰어 놀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내려갈 때 여기 저점이 지켜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라가다 찍었던 저점을 깨지 말아다오. 그러면 얘를 지금 현재 현 상태 여기를 보시면 올라가다 여기 저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저점이 있죠. 요걸 깨지 않았을 때 이 장은 드디어 올인 장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좀 이따 10시 30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결론. 일단 첫 번째, 올해 장세는 작년과는 다르다.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도 좋지만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찬스의 구간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세 개 바닥점은 찍었지만 아직 올인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 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의 장세는 환율이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하락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약간 제법 나름대로 싸움이 벌어지는 구간이라면 약간 여기서는 무거운 종목 중심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가벼운 테마성 종목으로 장이 당박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